예,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끝날 때 이 노래를 틀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죠. A Year Ago, 1년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A Year Ago, 그죠? 예. A Year Ago. 예. 1년 전에, 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상당히 분위기 있는, 그죠? 뭔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이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그 외에도 어리어고가 아니더라도, 이건 이거, 가수가 노래 부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주만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죠. 그죠? 뚜렷하게. 이것도 뭡니까? 정말 막 화끈한 상승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끈한 하락세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하루가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동성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변동성이 15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 변동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더 돌았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걱정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죠?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변동성이 너무나 바닥이다 보니까, 너무나 낮다 보니까, 과거 예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한 15 정도 되는 데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15, 16, 17, 18 이렇게 올라가진다면 시장은 오히려 변동성 지수가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이제 공포 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공포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감, 불안감이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려 삼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변동성 지수가 바닥이거나 말았거나 시장은 오늘도 오히려 재미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욱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멀었습니다만은 여하간 어제나 오늘이나 이처럼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별볼일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어제에 비해 가지고 변동성이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변동성이 그다지 별볼이 없이 오락가락 한다는 이야기는 좋게 말하면은 시장이 여전히 조정 파동이다. 별볼이 없다. 예. 시장은 이상희님 말씀 보고 제가 방금 웃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먹었잖아. 예. 변동성이 너무나 낮다. 어? 낮다는 것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파동이다, 반등 파동이다, 재미없다 하는 의미도 되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조만간 뭔가 폭등하거나 폭락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라고 아시죠? 그죠? 볼린저 밴드. 그죠? 볼린저 밴드. 어떻습니까? 중간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밴드 그려놓습니다. 이 밴드의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가 뭡니까? 소위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예요? 평균에 비해서 평균과 이 확률 변수, 각각의 변수죠. 그죠? 확률 변수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표준 편차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골잡기에 공식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대략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로 표준 편차만큼을, 그러니까 2배의 표준 편차만큼을 그리는데 이게 좁아질 때가 있죠.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밴드가 아래 위로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좁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볼린저 밴드의 이론에서 밴드의 폭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래 위에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점점점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신호를 나타나 주냐니까 조만간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기 전의 전조다. 전조다. 폭풍 전야다. 이렇게 우리가 볼린저 밴드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밴드가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폭락하는, 그 전까지 옆으로 별별 없이 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게 밴드 폭이 좁아질 때란 말씀이에요. 그죠?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변동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소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이 보면은 변동성이 매우 바닥이다. 그렇죠. 변동성 지수가 매우 바닥이란 말은, 이걸 우리가 볼린저 밴드로 그리면은 밴드의 폭이 이렇게 좁아질 거다. 좁아지는 거다.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어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볼린저 밴드라고 그려보죠. 볼린저 밴드 지금 여기다 그려보면은, 그죠? 지금 이게 헷갈려가지고 일목 기준표를 지워 보여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죠. 변동성 지수의 볼린저 밴드를 그릴 일이 아니군요. 그죠? 잘못 그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변동성 지수의 볼린저 밴드를 그릴 때가 아니고, 우리 코스피 지수, 그죠? 코스피 지수 복잡하니까 코스피 지수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그려 놓으면은, 보다시피 아래 위 밴드 폭이, 그죠? 점점점 좁아지고 있으면 조만간 뭔가 레위로 움직이는 쪽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죠? 보다시피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질 때 뭔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지금이 슬슬 그런 데가 다가오고 있다. 그죠?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목균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야간간에 오늘도 시장은 뭐 그다지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좁아도 있는 것이 좀 조심해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어제에 의해서 드립니다.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었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오늘 시장이 재미없었으니까 그냥 기냥저냥 움직였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좀 힘을 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거나 아니면은 RSI거나 우리가 근거로 삼을 때,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할 때, 매매의 근거로 할 때 RSI를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준선을 근거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RSI를 근거로 하면은 빠르지만 대신에 트리키하다. 종종 우리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다. 트리키하다는 거고, 반면에 기준선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늦다라는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기 괜찮은데 요는 일관성을 가지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삼성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의 경우에 길다랗게 짱대 음설이 나타났고, 그죠? 짱대 음설이 나타났고, 따라서 이거는 우리는 RSI 상으로 볼 때 삼성바이오나 현대차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은 달리 생각해서, 예를 들어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기준선을 가지고 거래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나 현대차나 오히려 매수할 때가 아니겠느냐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 삼성바이오는 어제 길다란 짱대 음선에서 오늘은 4,000원 상승세로 끝났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도로 밀렸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둘 다 올랐으면은 어제 떨어진 것을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게 이제 맞았다가 되는 거고,
둘 다 떨어졌으면, 그봐, 어제 RSI가 매도한 들 어제 매도한 것이 맞았다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삼성바이오, 현대차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봤는데, 삼성바이오는 올랐는데, 현대차는 떨어졌으니까, 뭐가 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어느 기법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법이 다 확률적으로 말할 100% 맞는 기법은 없으니 여러분들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관성을 가지고 거래하면은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수 있고 손해볼 때는 조금은 손해본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가 간밤 미국 시장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그 FOMC 위원들이 상당히 그 매파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회의에서 쏟아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 시장은 다소간 좀, 그 전까지는 요번에 그 8월달은 FOMC가 없으니까 9월달 FOMC 미팅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그죠?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 0.75로 올릴 거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도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고 지난번 0.7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0.5%가 아니겠느냐라고 약간 대세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0.5% 정도 올려가지고는 시장에 큰 충격이 있겠냐 하는 식으로 0.5% 올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어제의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이놈들이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강경하게 매파적인 호흡기식, 그죠? 매파적인 상당히 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의사록에 뜨다 보니까 0.5가 아니고 0.75 올릴 수도 있겠네 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와장창 떨어졌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차트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차트지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조정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그거 보죠.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을 보면서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겠니? 라는 것을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RSI 상으로 보면은 RSI 보면은 RSI가 70 근처에서 70은 넘어서지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죠? 밀렸죠. 그러니까 그동안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는 슬슬 좀 하다못해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나타날 때도 됐고, 일목으로 말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해님 질문에 조금 이따 답하겠습니다. 자, 있는데, 그러니까 RSI 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요. 혹은,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목으로 보더라도, 역시 구름과의 이격에 따르는 조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조정이 나타날 법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해피려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어제의 FOMC 의사록이, 그죠? 어제 의사록이 운원에 뺨 때리는 조정이 나타날 법한데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우리한테 안겨준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이 왜 강경파들을 갖다가 매라 그러고, 그죠? 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온건파들을 도브, 비둘기라 그러냐. 아니, 매는 어떻습니까? 사납죠? 그죠? 사납죠? 네. 안 그렇습니까? 사나우니까 어떻습니까? 강경파죠. 그러니까. 반면에 도브, 비둘기. 네?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는요, 우리는 사실은 예? 요새는 그지도 않습니다만은, 요새는 비둘기가 그야말로 엄청난 뭐라 그럴까, 악조, 그러니까, 해조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피해를
주는 이런 비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심지어 플래카드에, 우리 길가에 플래카드에 비둘기에다가 먹이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라는 플래카드가 있을 정도로 비둘기가 아주 골치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통상 과거로부터 예전에 무슨 기념식 할 때, 심지어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강복절날 이럴 때 되면은 비둘기를 갖다가 확 날리고 그랬어요.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가고 막 이랬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죠? 평화의 상징이다. 이다 보니까 평화의 상징이니까 온건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납다, 강경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소위 말해서 fight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긴축 정책을 가능하고 금리를 올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홀키시 매파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경기가 중요해. 물가가 아니고 경기가 중요해. 따라서 금융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둘기파라고 말하죠. 특별하게 뭐 매파 비둘기파라고 다른 뭐 새들 독수리나 매나, 매나 독수리나 같잖아, 그죠? 독수리 매나 독수리나 호키시 매나 독수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부엉이파 부엉이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경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쪽이니까 호크가 독수리죠. 우리는 매라고 합니다만은 매나 독수리나 같은 말,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호크, 그러니까 그 사나운 부리가 있는 호크. 그 다음에 비둘기, 평화. 그래서 호키시, 그 다음에 돌비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야간. 그러다 보니까 어제 FOMC 미팅에서 상당히 그 호키시한 매파적인, 강경파적인 이야기가 쏟아지다 보니까 금리 0.75% 올리겠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빌미다, 그죠? 핑계다, 핑계. 그죠? 핑계다. 어차피 조정을 보일 만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격이 보여주다 보니까 다소간 좀 조정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을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격하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다시 조정을 보일 법했고요. 뭐 코스피 지수 조정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 구름 밖으로 뛰쳐나갔으니까 다시 구름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하는, 소위 어제도 주장했던 눌림목 현상이, 그죠? 눌림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일단 나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눌림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이지, 시장에 대해서 비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면 시장이 하락세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언제 하락세입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야 얘가 주가가 이렇게 돼야 그때 가서 비로소 요거까지는 일장 주먹이었구나, 이제는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때 가서야 아는 거지. 아직까지는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면서 더 조금 구름 안에 들어올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다른 게 몰라도 이거 보시면 우리 일목기 눈표에서, 그죠? 일목기 눈표에서 현재 주가가 구름 밖에 나왔죠. 안 그렇습니까? 구름 밖에 나왔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과거로,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쭉, 3,316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3,316, 작년 6월 25일 날 고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세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구름 밑으로 쳐봤겠죠, 그죠? 구름 밑으로 쳐봤겠는데, 2200까지 갔다가, 이 작년 6월부터 올 7월달까지, 2022년 7월달까지 주가가 내내 하락세였는데, 이 내내 하락세 중에서 한 번이라도
구름 위로 고개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반등에서나 구름에 걸렸고, 반등에서나 구름에 걸렸고, 반등에서나 구름에 걸렸고, 반등에서나 구름에 걸렸고, 단 한 차례도, 그죠? 단 한 차례도 구름 위로 고개를 낸 적이 좀 더, 거기 보면 더 자세히 보이죠? 단 한 번도 구름 밖으로 고개 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그래도 유일하게, 그래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다가 이날 이후에, 그죠? 이날 구름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이날 구름 밑으로 추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구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구름 위로 고개를 넘겼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일시적이야,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3316부터 시작해서 2200 갈 때까지 구름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고개 냈으니까 우리로서는 더 갈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비록 이 파동이 B일 수도 있고, 그죠? 오는 4일 수도 있고, 이긴 합니다만은 4든 B든 또는 반등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 시 앞에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가 다소간 조정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구름 밖으로 구름 나갔으니까 구름 근처까지 다시 가는 되돌림 눌림목 현상이지, 추세 끝났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아직은 없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장입니다. 한반면 미국 시장에서 역시 FOMC 의사록에서 강경파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리가 0.5가 아니고, 달러 금리가 0.5가 아니고 0.75%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바방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시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renmin비가 다시 계속적으로 약세, 위안화 환율은 올라가고, 그죠? 위안화 환율은 올라가고, 위안화 약세가 되고 있죠. 그죠? 6.79까지 갔습니다. 이다 보니,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금리도 내리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약세화 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에 특강으로 말씀드리면서는 이건 누가 정합니까? 인민은행에서 자의적으로 환율을 정하죠. 그죠? 자의적으로 차이나 바스켓 따라가지고 자의적으로 경기 요소까지 고려해가지고 위안화 환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위안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환율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도 약세니,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이렇게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는 어떻습니까? 약세가 덩달아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차트 제의의 이야기로 대하여 말한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은 기준선에 걸렸고 밑으로는 후행 스팬에 걸려가지고 아래 위로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어느 쪽으로? 기준선 위로 고개를 냈으니까 다시 위쪽으로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죠. 근본적으로 이처럼 올라간 것은 미국의 금리의, 달러 금리죠. 그죠? 달러 금리의 상승, 그 다음에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입니다. 이거는 달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주가로 봐서는 뭡니까?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죠. 해외 이야기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는 그냥 진앙입니다. 그죠? 여전히 상하이 지수는 여전히 구름 안에 갇혀 있고, 후행 스팬, 요게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후행 스팬이 아직까지 캔들에 갇혀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낙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여전히 그냥 관망, 그죠? 관망의 움직임으로 둘 수밖에 없다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WTI는 여전하죠. 그죠?
WTI만 하더라도 여전히 유가는 어느 쪽? 상승? 하락? 뭡니까? 하락이죠. 그죠? 그죠? 하락이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확연하게 하락세. 뭐, 이만 보면은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은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은 WTI가 하락세란 것은 지나고 나니까 그랬구나 합니다만 이때라도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살 때가 아니고 추세가 상승세에 있다가 요걸 건출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상승세였으나 왜 상승세가 구름 위였으나 지금부터는 하락세죠. 왜 하락세입니까? 구름 아래니까. 그죠? 구름 아래니까 하락세고 실제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WTI만 보면은 일목균형표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다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어제 우리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CCI를 상으로 봐서 백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좀 더 WTI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여전히 재미없는 그야말로 반등 파동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때까지 3,316부터 출발해서 한 번도 주가가 구름 위로 고개를 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구름 위로 고개를 냈으니까 이런 그야말로 처음으로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 그죠? 1년 2개월 만에 14개월 만에 드디어 주가가 구름 위로 고개를 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장 비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조금 더 하루 이틀 좀 더 있어 보면서 구름 근처까지 오는 구름이 뭐 조정받는 것이 그렇다 치고 RSI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비관하고 돌아서고 가족권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 라고 말할 수는 아직은 아니다. 종목별로 역시 지수는 별별 없고 종목별로 그때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다른 이야기가 질문에 있나요? 음악 좋아요. 예. 오케이. 자, 뭐 잠시 숨 돌리고 가서 또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제 틀었던 노래가 어리어고, 그죠? 1년 전이란 어리어고란 그 노래 제목 틀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다른 버전. 어리어고, 그러니까 그 가수가 노래하는 거 말고 소위 연주곡이 있으니까 연주곡 뭐 2분, 3분짜리니까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앞에 조금 듣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삼성전자부터 또는 한전 KPS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만요.